안녕하세요. 남편과 갈라선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한심한 제 남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예요. 1살 연하의 남편과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이입니다. 처음엔 서로 이름 말고는 아는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싫지 않았기에 모임 이후로 저희는 두세 번 더 만남을 가졌고요.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날 때마다 어디 갈지 무슨 대화를 나눌지 준비를 해왔는데 그 꼼꼼한 성격이 인상적이었답니다. 저 하나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의 만남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줬거든요.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남편이 저보다 1살 연하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꽤나 놀랐네요. 이후로 저희는 6개월의 짧은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거나 그래서 서둔 것은 아니었고요. 서로 많은 것을 알고 시작한 관계가 아니었기에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중에는 이건 아닌데 싶어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꽤나 있었지요. 문제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있던지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몇몇이 저에게 정신 차리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그땐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네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저는 조건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일단 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저는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공기업 간부를 지내신 친정아버지와 중학교 선생님으로 재직하신 친정어머니 밑에서 부족함 없이 많은 걸 누리며 살았지요. 두 분은 엄격하셨지만 동시에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원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도전해볼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친정아버지 앞으로 제법 규모가 있는 땅을 남기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년 후에 그 땅이 개발이 되면서 크게 보상을 받으셨네요. 반면에 남편의 경우 아버님께서 여러 사업을 손대셨는데 이렇다 할 재미는 못 보셨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때마다 사는 게 더 어려워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남편이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집이 경매로 넘어가네만의 소리가 나올 만큼 휘청했었다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어머님과 위장이혼을 하셨고 파산하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남 일녀 중 막내로 위로 결혼한 신우와 아주버님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신우 이야기를 해보자면 신우는 저희가 결혼하던 때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고 혼자 애들 둘을 키우고 있었지요. 이혼 사유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이를 도맡은 걸로 봐서는 신우한테 귀책 사유가 있던 것 같지는 않대요. 다만 이혼 이후로 남자 쪽에서 양육비고 뭐고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아버님처럼 사업을 한답시고 이것저것 하다가 저희가 결혼하던 당시에는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진 몰라도 집에 있었고 그래서 아주버님 외벌이로 중학생 둘을 키우는 상황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를 시부모님이 어떻게 사시건 아주버님이나 신우가 어떻게 살건 각각 독립된 가정이라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는다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셨으니 제가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네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바라는 것도 없다. 예단도 안 해와도 된다 하셨고. 한편 친정에서는 솔직히 제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특히 친정아버지께선 사윗감인 남편은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시부모님이고 형제들이고 누구 하나 번듯하게 사는 사람이 없으니 그게 걱정이라 하시대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께서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이 결혼하실 때도 친정어머니 쪽, 그러니까 외가 형편이 안 좋아서 조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친정어머니랑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당신 어려웠을 때가 생각이 난다면서 친정아버지더러 어차피 결혼시킬 거면 반대하지 마라. 애들 가슴에 안 된다 하며 제 편이 되어주셨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 덕분에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혼을 하면서 친정어머니께는 면목 없게 되었지만요. 친정부모님은 북적거리는 서울이 싫다며 지방에서 작은 전원주택을 지어 생활하고 계셨고 저는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신혼살림은 오피스텔 보증금과 남편이 모은 돈을 합해 작은 아파트 전세로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 하셨지만 제가 사업자금으로 대달라 했습니다. 사실 사업 아이템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해놓고 있었고 결혼을 하면 직장을 관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거든요. 어차피 아이 낳고 하면 휴직해야 되고 그러면 눈치 봐가면서 회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달까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친정아버지는 찬성, 친정어머니는 반대를 하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뭐든지 부딪혀보는 게 좋다 하셨고 친정어머니는 여자 몸으로 사업이라니 고생스러워서 안 된다였지요. 하지만 그때도 결국 두 분이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나왔지요. 혹시나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다 제가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초기 자본이 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초기 자본은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이 대주셨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었지만 결혼하면서 많이 쓰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이 제가 사업한답시고 전세로 시작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속상해 하셨거든요. 그래도 덕분에 남들처럼 고생하지 않고 바로 제가 원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한 1년은 솔직히 남편에게도 미안한 일이었지만 온 신경을 사업에만 쏟아부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았으면 제 사업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키울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햇수로 2년차가 되어갈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너끈히 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중 200만 원을 매달 친정 부모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용돈도 생활비도 아닌 딸이기 전에 저라는 사람을 믿고 투자해 주신 데 대한 일종의 배당금의 개념이었지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안 받는다, 못 받는다 처음부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보내드렸어요. 그러자 제 고집은 못 이기겠다며 친정아버지께서 그래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 하시대요. 그리고 이 부분 역시 남편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남편에게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비밀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극구 아니라고 하지만 제 사업이 잘 될수록 남편이 기죽어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숨기다가 괜히 나중에 자기를 무시했네 어쩌네 그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까. 왜 찌질한 남자들은 와이프가 자기보다 잘 나가면 배 아파서 심술을 부린다잖아요. 제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히려 더 오픈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화근이었던 모양입니다. 언젠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넌지시 제 사업장에서 신호를 쓸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제 사업은 컴퓨터로 하는 일이 많아서 사실 아주 경력이 없는 직원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니 꼭 사무직이 아니어도 좋다고 뭐가 좀 없겠냐고 그래요.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줄만한 자리가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한 사무실에서 신우랑 일하는 게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우가 요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솔직히 털어놓겠다면서 작년부터 신우한테 한 달에 생활비로 30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답니다. 신우네 애들 통신요금 같은 것도 자기가 내주고 있었다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한테 달달이 좀 넉넉히 용돈을 주고 있기는 했는데 그 돈으로 신우를 도와주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는 순간 혹시나 싶어서 신우네만 그렇게 도와줬냐 물으니까 그것도 아니랍니다. 신우네 도와주는 게 어쩌다 보니 아주버님 귀에도 들어갔는데 아주버님이 서운하다고 엄청 뭐라고 했다나 봐요. 남편을 불러다 놓고 예전에 아버님 사업 망할 때 아주버님이랑 신우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 근데 너는 막내고 학생이라고 아무 도움도 못 되지 않았냐. 지금이라도 그때 못한 네 몫을 해라 어쩌라 하면서. 그리고 남편은 바보같이 거기다 대고 억지 쓰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아주버님 말이 맞는가 싶어서 돈을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내 남편한테 이렇게 물러빠진 구석이 있었나 싶고. 사실 남편이 용돈을 어떻게 썼건 간에 그건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남도 아니고 가족을 도와줬다는데 그걸 야박하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다만 어머님 아버님께도 이미 제가 따로 달에 50만 원씩 챙겨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우와 아주버님한테도 돈이 나가고 있었다니 솔직히 답답하고 화가 나긴 하대요. 그래도 더는 추궁하지 않고 일단은 알겠다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시댁에 돈 들어갈 일이 생기거든 먼저 상의를 해달라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라고 했네요.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 찝찝하고 마음 상한다고요. 제 말을 들은 남편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넘어갔지요. 한편 저는 다가올 어버이날 친정아버지 차를 바꿔드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친정아버지 차가 거의 10년 가까이 타신 차라 오래되기도 했고 그럴듯한 선물 하나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벌어서 제가 해준다는데 구구절절 이유가 필요한가 싶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별말 안 하고 알아서 하라길래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생신하고 어버이날하고 3일 차이밖에 안 나서 늘 한 번에 챙기거든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 온 가족이 다 모여야 하다 보니 주말밖에 여의치가 않아서 주말 저녁 시댁에서 모이기로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렇게 약속 당일 시댁에 도착하니 아주버님 식구들과 신우 그리고 시조카들까지 전부 다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황당했던 게 집에서 먹자고 얘기가 되어서 제가 갈비랑 잡채를 해갔거든요. 그런데 정작 신우나 형님은 빈손으로 왔더군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시조카들이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한다면 나가서 먹자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저한테 얘기라도 해주면 제가 갈비랑 잡채하느라 시간 낭비할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왕 해간 걸 다시 챙겨오기도 뭐해서 그럼 이건 어머님 아버님 두고 드시라 하니 그걸 또 어머님은 신우와 형님더러 챙겨가라 싸주고 계시는데 솔직히 거기서부터 저도 마음이 좀 상했지요. 한편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서 멀지 않은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작부터 돼지갈비 15인분을 시켰고 소주도 몇 병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다들 술에 조금씩 취하면서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님이 먼저 저희 친정부모님 차 바꿔드리는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사돈은 자식 잘 둬서 매달 용돈 받고 차도 바꿔주고 팔자가 늘어졌다나요. 솔직히 말씀하시는 어감이 썩 좋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술도 드시고 하셨으니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질세라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부모도 부모라는데 좀 서운하다 하시면서 똑같이는 안 해줘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우리는 오토바이라도 하나 사주려나 그러시는데 말에 뼈가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러자 신우가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사줄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자전거라도 사줬지 그러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싶대요. 황당해하는 저를 보면서 신우가 한다는 말이 시부모는 똥차도 한 대 없는데 친정부모님 차 바꿔드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안 났냐입니다.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너나 잘하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었네요. 하지만 시조카들도 있는 자리에서 괜히 돈 가지고 어른들끼리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모습을 보이기가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시했어요. 외식비로 거진 50만 원, 그나마도 돼지갈비라서 그 정도 나온 거라며 봐줬다는 식으로 아주버님이 이죽거리는데 너무 짜증나대요. 5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은 기분이라 이래저래 너무 기분이 나쁘더군요. 그래도 다들 술이 한 잔 들어가서 그런 걸 거라고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달랬네요. 한편 신우가 했던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시부모님도 차가 없으니 어지간히 불편하긴 하시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너무 무심했나 싶기도 했고요. 남편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겠지만 자기도 절 볼 낯이 없으니 말을 못 꺼냈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신우와 아주버님한테 만나자 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시부모님 차 한 대 뽑아드리자고요. 저는 3천만 원대의 국산차를 생각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제가 먼저 말을 꺼냈으니 제가 반을 대겠다 대신 나머지 반은 아주버님과 신우 두 분이 해결하시라 했어요. 그러면 솔직히 한 사람당 1,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아주버님이 먼저 아주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럴 여유가 없다고요. 신우도 하는 말이 그런 목돈이 어디 있겠냐면서 자기는 못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겠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해드리자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그래도 말을 꺼냈는데 안 해드리는 게 어딨냐면서 일단 저더러 사드리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여유 생기면 조금씩 갚아주겠다나요? 신우 뭘 보고 그 말을 믿어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아주버님까지 가세를 해서는 윗사람들 불러놓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떼먹기를 하겠냐 어쩌겠냐며 일단 그냥 한 대 뽑아드리라고 거의 강요를 하대요. 그러면서 이미 어머님 아버님께도 차 한 대 뽑아드리겠다고 귀띔을 해놨다는 겁니다. 능력도 안 되면서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경솔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면 두 분이 빚을 지든 대출을 받든 해서 뽑아드리라고 나는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친정하고 비교하지 마시라고. 친정 부모님은 내 사업 이렇게 되게끔 미천을 대주신 분들이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잘해봐라. 그 한마디 해주신 게 전부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잘해드리냐고 딱 잘라 말했지요. 솔직히 여기서 끝났으면 제가 이혼까지는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아주버님하고 신우가 정신머리가 없구나, 염치가 없구나 그렇게 욕이나 몇 번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낮에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지요. 그게 결정타였고요. 남편이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전에 자기랑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상의할 게 뭐가 있냐. 차값이 반을 내가 낸다는데도 나머지 반을 못 내겠다는데 돈이 없으면 차를 못 사는 거지. 거기에 상의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냐고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저보다 못 벌어서 말은 안 했지만 매달 친정에는 200씩 드리면서 시부모님한테는 50밖에 안 드리지 않았냐. 저더러 그게 다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서 저더러 무조건 너무 한다는 겁니다.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이 시부모님한테만 50이지 아주버님이고 신우고 거기에 당신이 갖다주는 돈은 계산 안 하냐고 소리를 지르니 그건 자기 용돈인데 왜 간섭하냐고 화를 내대요. 그 용돈도 내 주머니에서 나왔지 않냐니까. 아무튼 저더러 시댁을 너무 무시한답니다. 한마디로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냥 심통 부리고 우기기만 하더라고요. 결혼 전 대화가 잘 통하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던 남자는 어디로 가고 이렇게 찌질하고 못난 사람만 내 옆에 있나 그 생각에 갑자기 너무 서글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일단 그만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당신도 나도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것 같으니까 그만하자고요. 그런데도 남편이 저를 안 놔주는 겁니다. 당장 시부모님한테도 차를 사준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라면서요. 그렇게 한 30분 가까이 실랑이를 하다가 지친 제가 그만하자 했습니다. 이런 남잔 줄도 몰랐고 지금 너무 지치고 당신 너무 못나 보인다고. 솔직히 이때도 남편이 저에게 정신 차리고 사과라도 한마디 했으면 제가 마음을 풀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돈 가지고 유세 부리는 적 같은 여자, 자기도 싫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위자료로 차 한 대 값은 꼭 받아낼 거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더라고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위자료냐고 물으니 그래도 사실혼 관계가 어쩌고 그래서 당신이 이 가정을 위해 기여한 게 있긴 하냐고 당신 몇 푼이나 버냐고 생각해보면 이때는 저도 지칠 대로 지쳐서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남편이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막말을 퍼부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절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데 놀라서 신발장 위에 차키만 들고 냅다 도망쳐 나왔지요. 그 길로 차를 끌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도 넘었는데 가는 내내 핸드폰이 없으니 전화도 못하고 꼭 뒤에서 남편이 쫓아오는 것 같고 온몸이 두려움으로 부들거렸고 식은땀이 절로 나대요. 그리고 겨우 간신히 친정에 도착했어요. 제 모습을 본 친정아버지가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고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정아버지께서 아는 경찰한테 연락을 하셨고 그 경찰을 대동하여 다시 서울 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여니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남편이 지 승질에 못 이겼는지 TV고 뭐고 다 때려부셔놨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이런 남잔 줄 모르고 3년 가까운 시간을 살을 부대끼며 살았다는 게 남편은 저희 친정아버지와 함께 간 경찰을 보더니 자기가 넘어져서 이렇게 된 거라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대요.
하지만 그런 변명이 통할 리 없었지요. 아버지 지인인 경찰의 도움으로 남편이 일단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저는 그 틈에 제 짐을 다 챙겨서 친정아버지와 친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은 변호사를 선임했지요. 기물파손과 협박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명으로 남편을 고소했거든요. 그제서야 남편은 자기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며 그동안 우리 같이 산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군요. 합의만 해주면 제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에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신우랑 아주버님 내외까지 다들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댔고 문자를 보내는데 확인 안 하고 무시하는 것도 환장할 노릇이대요. 그래서 결국 핸드폰 번호는 바꿨고 남편에게는 합의도 선처도 없다 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솔직히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마음이 후련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합의 안 해줘가지고 괜히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지 그것도 그것대로 무서워요. 하지만 매번 남편에게 맞춰주고 배려해줬더니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더니 딱 그 모양이잖아요? 더는 남편 뜻대로 단 한 개도 안 해줄 생각입니다.